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식구가 많던 대가족 시대의 자식복은 내가 늙어서 받겠다는 적극적인 봉양의 개념이었다면, 핵가족 시대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수동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자식복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명의 경우 정관이나 편관이 자식에 해당하는데요. 정관은 길신이고 편관은 흉신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길신이라고 자식복이 좋고 흉신이라고 자식복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주의 격과 용신의 쓰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여명의 경우는 식신이나 상관이 자식에 해당하고요.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주 구조의 쓰임과 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명의 편관이 있는 경우 자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재성이 용신이 되어 설계한다면 자식의 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간이 약한 경우도 자식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명의 상관이 있는 경우 자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사주의 용신이 정관이라면 자식의 덕을 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거나 이들이 상관을 생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복과 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복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유한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복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덕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가난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주며 지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식은 미월의 개축일주 편관격인데요. 이 주인공은 자식복과 인연이 없는 여성입니다. 월령의 뿌리를 두고 정관과 편관이 같이 투출해서 용신이 됩니다. 즉 관살혼잡 사주가 되었네요. 사주의 구성이 정편관이 같이 있는 경우 좋을 것이 없는데요. 특히 여명이 이런 구조라면 부부해로가 어렵다고 봅니다. 혹여 관살혼잡이 해소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간의 편관에 의해 무게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합이 이루어진다면 합관유설이 되어 기명이 되는데요. 합관유설이란 관살혼잡인 사주에서 정관이 합거되고 편관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관이 비견을 극하는 것은 좀 아쉽다고 봅니다. 만일에 천간의 무기의 정관과 편관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다면 합관유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식과 같이 비겁이 편관에 의해 극을 당하는 경우는 형제 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겁 형제가 생기기만 하면 편관의 극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이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지지의 구성은 시지 해수를 제외한 모든 기운이 토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시지의 한 글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토다수탁이라고 합니다. 즉 너무 약한 수기가 많은 토의 기운에 스며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물이 물의 형태가 되지 못하고 마치 습기 형상과 같습니다. 해수의 상황은 해당하는 궁과 십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궁으로는 시지가 자식의 궁에 해당되어 자식복이 없거나 인연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십성으로는 겁재에 해당하여 형제의 연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식은 자식복과 인연이 박하다고 보고요. 한 남자와 해로하기 어려운 합격의 사주입니다.
사주의 자식운을 볼 때는 남명은 관성이 자식이 되고 여명은 식상이 자식이 된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위와 같은 식상이나 관살이 사주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사주구조에 길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자식의 운이 좋은 것이고요. 반대로 좋지 못하게 작용을 한다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명이 제격의 사주일 때 식신을 만나면 길한 작용을 하고요. 남명이 재성용신의 정관을 만나면 또한 길한 구조를 이룹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의 자식운을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흉한 경우를 볼까요? 여명의 정관이 용신인데 식상을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는 상관경관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흉한 경우가 됩니다. 남명이 제격인데 편관을 만나는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자식을 낳은 후 앓고 있던 질병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 명식은 묘월 기사일주 편관격 여명인데요. 신왕한 사주이므로 일간을 극하는 목기운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편관은 일간을 가장 강하게 극하는 십성인데요. 그러므로 자칫하다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편관격이나 편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는 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는 편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역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용으로 다스리는 경우는 식신이나 상관을 써야 하는데요. 또 인성을 활용하여 편관의 흉함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을 쓰지 못할 경우는 일간을 튼튼하게 해서 편관을 스스로 대적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즉 일간을 방신하는 운을 만나야 합니다. 어쨌든 이 명식은 천간에서 흉신 편관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관이 천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몸이 많이 아플 수 있으며 한 번 질병에 걸리면 잘 치유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한 기운을 시간의 식신이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식신이란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면 식신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는 식신이 통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자식운이 좋은 경우가 되죠. 즉 사주의 천간으로 식신이 작동하여 편관을 꼼짝 못하게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명은 자식을 낳고 나면 그동안 고생하던 질병이 씻은 듯 말끔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편관은 남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편관 같은 남편, 즉 좋지 못한 남편이 제어되니까 좋은 남편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정관과 같은 남편으로 변한다는 의미이지요. 자평진전에서는 흉신을 극하거나 합을 하여 역용하는 경우는 길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명식은 편관을 극하는 식신의 뿌리인 무토가 부부궁인 일지사화 속에 있는데요. 이 말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것을 종합해보면 자식복과 남편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 일러보면 흉신은 극이나 합을 하면 길성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길신이 극이나 합을 하면 흉한 운으로 읽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